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오래 남아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도 악화시키는 주범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폐플라스틱에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호주에선 플라스틱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해양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부는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AI 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LNG 발전소 6기도 함께 짓습니다. 미래 산업이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주력 산업이라 하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부분인데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인공지능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 중소도시 한 곳에 맞먹을 만큼 AI 산업은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AI 기술 발전은 빠르고 경쟁은 치열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시차 문제도 큽니다. 태양광, 풍력 등에는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 들고 전력망도 개선해야 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요금으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결정 구조가 쉽게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불확실성이 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실 아래에 기후환경 분야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진흥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당장 시급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 구체적인 환경 정책이 부실하다는 따가운 시선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YTN 관석입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수소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만으로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까지 입증하며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연료는 물론 석유화학 공정과 항공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하지만 기존 생산 방식은 효율성과 안정성이 낮고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은 스팀 메탄 리포밍이라는 기술인데 그 경우에는 메탄에서부터 수증기와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수소 1kg당 10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자연광으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염기성 용액으로 녹인 액체가 고분자 화합물인 하이드로제 촉매와 반응해 수소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광을 활용한 집광 기술로 용액의 수면 위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 햇빛 흡수와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1제곱미터 규모의 대면적 조건의 실험에서도 한 달 이상 안정적인 고성능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과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물과 햇빛만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요. 페트병을 바다나 땅에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5천만 톤이 버려지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을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로 바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술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호주 연구진이 기존 육상 곰팡이보다 플라스틱을 훨씬 더 빠르게 분해하는 해양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 5,200만 톤. 이 가운데 57%는 무단 소각되고 43%는 그대로 버려지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진이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2023년 연구팀은 30일 후 21%, 90일 후 최대 27%까지 폴리프로필렌을 분해할 수 있는 육상 곰팡이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분해율 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식품 포장과 병뚜껑, 자동차 부품, 옷걸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지만 오염과 화학 구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새로운 해양 유래 곰팡이를 테스트 중인데 육상 곰팡이의 플라스틱 분해 잠재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ypically, plastics are very well known to be degrading over many years and even decades. This research has been showing that, in fact, fungi are able to degrade plastics much faster. 연구팀은 몇 년 안에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정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Biology-based method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is is nature's way of doing things. But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biology works at lower temperatures. Therefore, it is less energy intensive. 에너지 집약도가 낮다는 것은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어서 대규모 상업화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무엇보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순환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양창덕 교수 연구팀이 전기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인 반투명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유기태양전지의 광전 변화 효율은 5에서 8%에 불과했는데 이번 제품은 10.81%로 크게 높였다면서 가시광선 투과율도 45.43%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투명 유기태양전지는 빛을 일부 투과시켜 실내 밝기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전지가 낮과 밤이 반복되는 실제 환경을 재현한 134시간의 안정성 시험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다면서 기존보다 약 17배 더 긴 수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늘어나는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에 녹는 고성능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정보 저장이 가능한 기능성 분자인 유기화합물을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프로락톤과 결합한 새 분자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호층의 두께에 따라 분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르면 3일이면 물속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트랜지스터 성능 지표인 켜짐과 꺼짐 전류 비율이 100만 배 이상 높아 우수한 신호 구분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를 최소 10,000초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융합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 400명을 채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개 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융합 분야를 이끌 이노코어 연구단 8개를 선정하고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 연구원 4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연 9천만 원의 연봉을 보장하고
연구단 참여기업이나 다른 연구과제를 매칭해 추가 지원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3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본격 장마기에 접어든 제주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에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밤 10시쯤에는 한림읍 협재리에 시간당 20mm의 호우가 쏟아지며 맨홀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선풍기,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방기 가동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 화재는 1.4배 증가했습니다. 화재는 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급증해 폭염이 가장 심한 8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냉방기 화재는 기본적인 점검과 관리만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은 전력 소모가 커 과열될 수 있는 만큼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평소보다 심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지 등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들이 있는 가연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환기창을 열어두시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풍기는 전선을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먼지를 제거하고 소음과 냄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노후된 전기 설비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화재는 특히 과열과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랜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사용 중에는 수시로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사과나 복숭아 나무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에 대응하는 첨단 기술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밤으로 유명한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밤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야외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방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내에 보고된 과수 바이러스병은 모두 50여 종. 이렇다 보니 주요 과수의 바이러스 감염률이 평균 45%에 달해서 생산량 감소, 당도 감소, 기형과 발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좀 이렇게 좀 정상가보다 덜 크던가, 뭐 좀 기형과 비슷하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바이러스가 한 2-3% 정도는 있을 수 있고. 과수원에서 채취한 시료는 근처 충북대학교 실험실로 보내집니다. 실험실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다중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5종이라고 하는 4종의 바이러스와 1종의 바이로이드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확인되면 곧바로 농가에 통보해서 그에 맞는 약제를 사용한 방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단국대와 충북대, 전북대,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30개 과수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 여부는 4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도는 99% 이상.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가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농가에 실증함으로써 신기술 보급과 농가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험실이 아닌 과수원 현장에서 곧바로 감염 여부를 1차 진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금배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을 평년보다 24.5% 감소한 23만 6천 톤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이상기후로 금배추 현상이 벌어진 지난해보다는 6%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통 중인 봄배추 가격은 이달 초 기준 포기당 3,196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내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보다 47% 높았습니다. 이는 OECD 3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 스위스가 1위였고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음식료품 물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품목이 포함된 가계 최종 소비 물가는 85로 OECD 평균 아래였는데 전체 물가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음식료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급등세를 기록하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다 다음 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둔 막차 수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오늘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부터 거래량과 가격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천여 건으로 신고 기한을 보름 정도 남기고도 이미 한 달 전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직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거래도 서울 전역에서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시작된 매수 수요가 한강 벨트를 따라 퍼지면서 지난달에는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잇따라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대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며 영끌 수요가 절정이던 1년 전 수준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하였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늘 전 은행권 담당자를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기존 대출 한도를 조이는 방법 등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이라는 투 트랙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 같이 가수 유입을 막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부동산 집중 현상과 과도한 가계대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을 통한 신규 영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이심은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끼우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입니다. 유심은 무상교체가 완료된 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신규 가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SK그룹은 이달 중 출범식을 거쳐 오는 8월 기공식을 열 예정으로
두 회사가 수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그래픽 처리 장치 전용 설비를 갖춘 인공지능 인프라는 국내 최초로 GPU 6만 장이 투입됩니다. 특히 울산 미포 산업단지 인근에는 SK가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인 대규모 전력 수급이 쉬운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타이완의 TSMC와 2위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최첨단 공정인 2나노 양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올해 하반기부터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며 주요 고객으로부터 수요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도 올해 하반기 타이완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공장과 가오슝 공장에서 동시에 2나노 공정 제품 양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FA50과 K2 전차 등 K방산 무기 체계를 연이어 도입한 폴란드는 K방산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팀 코리아가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업체 등과 대표단을 꾸려 팀 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트에 인접한 폴란드 포모르스키의 주정부가 있는 그단스크시. 경남 대표단이 팀 코리아의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3,600톤급 차기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잠수함 건조는 물론 유지, 정비, 보수, 즉 MRO 사업까지 모두 8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이 팀 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모르스키의 주가 인접한 발트해는 폴란드로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Jeżeli chodzi o nasze bezpieczeństwo na morzu, ono ma też znaczenie kluczowe, ponieważ my dziś instalujemy na Morzu Bałtyckim olbrzymiej powierzchni farmy wiatrowe. Oprócz tego budujemy elektrownię tuż przy samej granicy. 경남 대표단은 그단스크시에 있는 레몬토바 조선소도 찾았습니다. 레몬토바는 폴란드 해군 함정 건조는 물론 MRO 전문 업체입니다. 팀 코리아 입장에서 지방 정부와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수주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남 대표단은 조선소 대표 등을 만나 우리 업체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또 지방 정부 차원의 보증은 물론 우리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업체를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이나 세계 각국 진출의 하나의 교두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도지사로서 우리 경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뛰어들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상호 안보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업체가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그룹이라는 시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 오션 이 세 가지 방산업체가 모여가지고 폴란드에 가장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잠수함 인도 전까지 KS-1급 잠수함 한 척을 폴란드에 임대하는 방안, 또 폴란드의 상설 MRO 센터 설립과 조선 부분 1억 달러 투자 등도 제안한 상황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 두세 곳을 올해 연말까지 또 최종 사업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준비한 이번 방문이 폴란드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6월 1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